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무원 시험 결과가 하나둘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시험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경쟁률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사실 공무원 시험은 제도가 생긴 이후에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변화무쌍한 공무원 시험의 흐름을 알면 시대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슈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이 주기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 수험생들의 고충이 크기는 하지만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변화가 가장 많았던 건 구급 공무원 시험이었는데요. 특히 구급 공무원 시험은 다른 직급에 비해서 유달리 과목 변경이 잦았던 편입니다. 자, 구급 공무원의 공채가 생긴 것은 1961년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직급이 많지 않았던 터라서 구급 공무원이 아닌 5급 공무원으로 불렸습니다. 반면 치러야 할 과목은 참 많았다고 합니다. 1차에 일반 교양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철학 과목을 시험을 봤고요. 2차에는 국사, 국어, 과학, 또 법제대의, 경제대의 이런 과목들을 필수로 본 뒤에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세계사나 도덕,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이런 것들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또 봐야 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5과목 체계와는 전혀 다른 체계인데 더욱이 철학과 과학을 봤다는 점도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1971년에 현재 9급 일반 행정직에 해당하는 5급 공채 시험 과목이 국어, 국사, 영어, 일반 사회, 수학 총 5과목으로 간소화됐는데요. 고등학교 학력 정도면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과목을 조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만 해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는데요. 이 1973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력 제한을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또 1980년에는 국가관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윤리 과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이후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일부 제정합니다. 자, 행정공무원의 직급 체계가 현행과 같은 1급에서 9급으로 바뀐 게 이때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때까지만 해도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때 주산급수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았다는 건데요. 당시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주산 능력이 필수여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주산 공부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주산 학원이 곳곳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주산 붐이 일었던 것도 취업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군요. 근데 요즘에는 주산 학원을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주산 학원들 모습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이 주산 붐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게 1988년부터입니다. 1988년에 행정정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8급 이하의 시험에 전산 계산기 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목은 한동안 필수 과목이었다가 1993년에 폐지됐는데요. 또 당시에는 시험 과목들이 고등학교 교과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고졸자도 쉽게 응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았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초로 1985년도 9급 공채시험 합격자들의 학력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고졸 이하 학력인 경우가 1,100여 명, 전체 합격자의 58%를 차지했는데요. 1990년에는 36%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95년에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개정해서 9급 시험 출제 수준을 고졸 수준에서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96년에 행정학 과목이 신설되면서 그 이후로는 합격자들의 학력 수준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2000년엔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고졸 합격자가 61명, 전체의 2.1%였습니다. 2010년에는 25명, 1.6%였고요. 그 이후에는 9급 공무원 중에 고졸 이하의 학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996년에 공무원 시험에 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 보편성에 관한 부분만 보자면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데 이 1996년에 개편된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시험 과목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국민윤리 과목도 과목 성격상 이 시험으로 평가하기엔 좀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폐지됐고요. 또 한때 7과목까지 늘었던 구급 공무원의 시험 과목은 이때부터 5과목 체제로 정착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공무원의 인기가 지금만큼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평생 직장 개념이 일반적이었죠. 이 때문에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인 안정성이 특별히 부각되지는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한 건 바로 1997년 이후였습니다. 네, 사실 1997년부터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외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 조기퇴직, 장기실업 등 이런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2008년에는 32세까지만 응시할 수 있었던 구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졌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사실 강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 구급 공무원 시험 제도의 변천사만 봐도 이 시대상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험 제도가 마련된 이후부터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를 해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는 올해도 또 구급공무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부터는 구급공무원 필기시험의 선택 과목에 이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과목이 빠지고요. 직렬별 전문 과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령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세무직은 선택 과목이었던 세법개론, 회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는 시기인데요. 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여론도 분분합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거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 고시가 되어버리면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보다 다양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3층 연금 체계입니다. 자, 공무원의 경쟁률이 치열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제도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노후 생활의 안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데요. 오늘의 뉴워드인 3층 연금 체계도 노후와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3층 연금 체계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개인이 공적 연금, 사적 연금 등 연금을 3중으로 들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개념은 세계은행이 1994년에 발간한 노년 위기의 모면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됐는데요. 이 세계은행이 제시한 3층 연금 체계는 이렇습니다. 1층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정부가 강제로 적용하는 공적 연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개념이 이런 연금이겠죠. 2층은 표준적인 생활을 위해서 민간이 운용을 하지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연금, 그러니까 퇴직급이나 기업연금을 들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개인연금을 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자세하게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됐다는 점이 참 유익한데요. 3층으로 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3층 연금 체계를 과연 누구나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소득 수준별로 노동자들의 퇴직, 개인연금 가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요. 월 100만 원 미만 저소득자가 국민, 퇴직, 사적연금 3종을 모두 탈 수 있는 비율은 5.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탈 수 있는 비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당장 생계 유지하기에도 급급한데 연금을 3중으로 들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3층 연금 체계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성 있는 노후 대비 책이 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사실 있습니다. 네, 외환 위기 이후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치열해지다 보니 합격 수준도 학력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졌던 시험인데 안타까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문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돼서 어떠한 직업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